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수능 영어는 계속 말했어, 쌤이. 그나마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갖다 먼저 정복하고 주제의 성격으로서 다 풀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순서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순서가 세 종류인데 흐름무관을 받고 ABC 배열을 받고 문장삽입을 받고. 자, 근데 우리가 흐름무관하고 문장삽입을 풀 때 어떻게 풀기로 약속했어? 지칭어, also, 연결사, 그 다음에 read, then 이걸로 푸는 거. 즉 흐름무관을 풀 때도 얘들을 활용했고 ABC 배열을 풀 때도 얘들을 활용했고 문장삽입을 풀 때도 우리는 얘들을 활용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 흐름무관이 있고 그 다음에 ABC 배열이 있고 문장삽입이 있으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어렵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없고 이게 일반적인 애들이 느끼는 난이도야. 그지? 근데 우리 수업의 목표는 얘들이 난이도가 똑같다 이 느낌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빈칸 할 때도 선생님 그랬잖아. 선생님 저는 주제는 자신 있는데 빈칸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빈칸을 어떻게 쳐다보자? 빈칸은 주제야 이렇게 쳐다보자 했잖아.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수능에서 나오는 건 주제와 순서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순서 3개 흐름무관 ABC별 문장삽입은 푸는 방식이 똑같다. 어떤 관점에서? 지칭어, also, 연결사 관점에서. 됐지? 오늘은 그걸 갖다 마무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순서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삽입이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린다. 이걸 느끼는 게 목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힌트, 그치? 지칭어 계열이 이 빨간색, also 계열이 이 파란색, 그 다음에 연결사, 그 다음에 read and 이거 있지.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게 정관사고 어떤 게 지시대명사고 이런 건 선생님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 필요한 사람은 못 찾겠으면 쌤한테 달라면 돼.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풀어보자. 자, 우리가 해석과 힌트와 확인을 갖다 비율적으로 보면 이렇게 푸는 게 좋다라는 거 다 배운 거니까 판서 내용 자체가 동일하잖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얘하고 얘가 수업 자료 만들 때 판서 자료가 똑같아. 왜? 정확하게 출제자들이 출제 포인트를 잡고 있는 지점이 아예 똑같거든. 출제 코드가 동일하다고. 그래서 뭐야? 다 봤던 거잖아. 근데 나는 뭐야? 똑같이 풀어줄 거라는 거지. 자, 점검을 한번 해볼게. 우선 우리가 13강에서 흐름무관을 배웠는데 흐름무관 5문제, 이거 5문제, 이거 5문제. 이 15문제가 지칭어, also, 연결사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이걸 보여줄 거야. 자, 우선 흐름무관 렛츠 체크아웃 첫 번째 문제로 이거 어떻게 풀었어? 자, 역접 연결사를 쳐다본 다음에 3번하고 5번이 this로 연결되네? 4번 꺼져 이렇게 풀었다고. 자, 그러면 13강의 렛츠 체크아웃 첫 번째 문제는 but하고 this로 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지? 즉 but이라는 연결사, this라는 지칭어. 자, 1번 봐볼까? 역시 뭐야? however를 통해서 주제를 잡은 다음에 3번하고 5번이 this로 연결돼. 따라서 4번 너 꺼져 이렇게 풀었다고. 그치? 지칭어라는 건 앞에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4번을 받지 않고 3번을 받았으니까. 자, 그럼 이 문제도 결국은 뭐야? however하고 this 연결사, 지칭어 이렇게 푸네. 근데 봐봐, 똑같은 문제가 돼버린다고. 실질적으로 but하고 however만 바뀌었을 뿐 역접 연결사하고 지칭어로 푼다는 관점에서는 아예 표절이야. 똑같은 문제야. 자, 2번 봐볼까? 자, 역시 똑같네. 자, 역접 연결사를 통해서 주제를 가볍게 찾은 다음에 2번하고 4번이 then이라는 힌트로 연결된다 이렇게 돼 있고. 됐지? 그러면 결국 또 연결사 플러스 힌트 이렇게 풀어낼 수 있네. 연결사 플러스 then이라는 힌트 활용 이렇게 됐고. 자, 3번. 자, 역시 마찬가지네. but이라는 연결사 또 역접 연결사 나왔고 2번하고 4번이 더라는 지칭어로 연결돼. 따라서 너 꺼져 이렇게 되는 거지. 아예 똑같아. 모든 문제가 다 표절이야. 다 똑같아. 자, 그럼 결론은 뭐야? 역접 연결사하고 지칭어, 역접 연결사하고 지칭어, 역접 연결사하고 지칭어 다 똑같잖아. 자, 하나 더 봐볼까? 자, 마지막 문제 13강의 마지막 문제. 자, 3번하고 5번이 this란 지칭어로 연결돼 있어. 근데 이 this란 지칭어가 얘를 받지 않고 얘를 받아. 따라서 꺼져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결국 마지막 문제도 결국은 뭐야? 지칭어로 푸는 거지. 연결사 지칭어, 연결사 지칭어, 연결사 then, 그 다음에 연결사 지칭어, 지칭어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럼 흐름무관에서는 지칭어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연결사 중에서는 역접이 잘 나오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지칭어, also, 연결사, read, then으로 다 풀린다고. 자, 나머지 10칸도 다 그렇게 채워볼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한 거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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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왜? 선생님이 5문제는 흐름무관이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이 똑같네는 수직 개념이 아니고 수평도 똑같아.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야? 흐름 무관하고 ABC 배열, ABC하고 문장 삽입은 똑같다. 어떤 관점에서? 지칭어 올수 연결사 관점에서. 자, 그러면 나머지 또 살펴보자. 자, 우리가 이제 ABC 배열 배웠던 거 검토해보면 ABC 배열에서는 자, ABC 배열에서 14강의 첫 번째 문제 Let's check it out에서는 B하고 A 순서는 예시 연결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A하고 C의 순서는 to를 이용해서 확인했는데 이 to라는 건 뭐하고 똑같다? also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고 자, 1번은 this라는 지칭어하고 does라는 지칭어를 이용하면 CBA가 되는 거고 자, 14강의 2번은 BC의 순서는 thus라는 연결사하고 the라는 지칭어 C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this라는 지칭어 때문에 보이는 거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4강의 3번은 C하고 A, 그 다음에 A하고 B는 this라는 지칭어만 물고 늘어지면 풀어낼 수 있었고 자, 14강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문제는 이걸로 풀기로 했지. 왜? 15강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이걸 쓸 거니까 이걸로 풀기로 우리가 연습을 했던 거지. 자, 그러면 14강의 마지막 문제는 however라는 연결사만 물고 늘어지면 BCA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자, 그럼 이걸 도표로 정리해볼까? 자, 연결사 also, 지칭어, 지칭어, 연결사, 지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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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사 또 똑같아. 그잖아. 그러면 이쪽이 똑같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잖아. 결국은 뭐야? 지칭어 also 연결사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지. 자, 너희들이 제일 어렵다는 문장 삽입 이것도 역시 뭐야? 똑같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의 목표. 해볼게. 5문제를 꼼꼼하게 해봅시다. 자, 분명히 지금 선생님이 15강의 Let's check it out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면 15강에 Let's check it out이라는 이 문제가 그지? 자, 요 문제 15강에 Let's check it out 이 문제가 결국은 뭐야? 이 문제하고 이 문제의 결합이다 이걸 보여줄 거야. 즉 however하고 also로 푸는 문제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연습했어. ABC 배열에서. 자, 우리가 14강에 Let's check it out에서 자,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골라야 되는데 얘가 안 돼. 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자, 불가사리가 확산했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적어도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불가사리가 확산한 어떤 장소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없잖아. 그래서 탈락 이렇게 풀었지. 즉 also의 성격을 가진 to를 이용해서 풀었다고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lso 사용하는 건 배웠고 자, 14강의 4번 봐볼까? 자, 주어진 문장이고 B하고 C가 있는데 C가 부적절한 이유가 뭐였냐면 however 때문이었어. 왜? 요 두 단어가 대칭성을 이루고 있거든. 따라서 뭐야?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이런 느낌의 대칭성 때문에 얘가 나오고 그러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했지. 그래서 however를 물고 늘어지면 PC의 순서가 잡힌다. 이렇게 우리가 풀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배운 게 뭐냐면 자, 14강의 첫 번째 문장에서 also, 즉 to의 용법을 배웠고 14강의 마지막 문장에서 however의 용법을 배웠어. 자, 15강의 첫 번째 문제에서 힌트 2개가 보여. 주어진 문장에.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14강의 4번에서 however 활용하는 방법 배웠고 그 다음에 14강의 첫 번째 문제에서 also to 활용하는 방법 배웠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복습만 잘했으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물론 두 개 중에서는 얘가 조금 더 주연이고 얘는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주연이고 얘는 조연이야. 근데 좀 이따 얘가 또 재활용이 돼. 그래서 also를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고 무조건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35번부터 39번을 풀 때는 거의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봐봐. 우선 무의식적으로 표시가 돼야 돼. 표시. 지칭어 also 연결사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표시가 돼야 돼. 두 번째, 이게 하고 됐으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그 표시된 걸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자기가 점검해봐. 첫 번째, 무의식적인 표시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잖아.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피해 가잖아. 만약에 가다가 복도에서 나를 만났어. 그럼 인사를 하잖아. 그건 뭔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니까. 즉 however하고 also를 만나면 연필 자국이 남는 건 절대 의식적일 필요가 없는 거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됐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의식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돼. 자, 이 힌트를 활용하면 뭘 알 수 있어? however하고 also를 물고 늘어지면
앞에 뭐가 있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지칭어 올소 연결사의 활용의 방향성, 목표는 뭐야? 앞에 있는 걸 알려준다. 앞에 있는 내용을 알려준다. 이게 핵심이거든. 자, 우리가 선생님이 14강의 마지막 문제 풀 때 그렇게 했네. 그러나가 보이는 순간 뒤에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해라. 자,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딱 놓고 앞에는 플러스 얘기가 막 나오다가 마이너스 얘기가 나오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얘를 넣어주면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 however에 대한 활용법이 연습이 된 사람이라면 요 뒤에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 시키려고 쳐다봤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표시가 됐어야 돼? 이렇게 표시가 됐어야 돼. 즉 뭐야? 이 사람은 자 common sense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not accurate. 그러니까 뭐겠어? 결국은 부정적인 가치 판단, 마이너스 가치 판단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상을 해봐. 예상을 해보라니까. 그럼 앞에 뭐가 있어? common sense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막 나올 거야.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러면 우리는 뭐야? 앞에는 common sense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겠다. 이걸 예상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올소를 물고 늘어져 볼게. 자, 올소를 물고 늘어지면 자, 사회학자들은 그 상식이라는 거에서 포인트 아웃이라는 행위를 또한 한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야? 이 사회학자들은 이 행위를 또한 했대. 그 말은 뭐겠어? 사회학자들이 한 행위가 한 개가 나와야만 also 포인트 아웃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을 또한 지적했어. 그럼 뭔 말이야?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하나 한 거야.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위 또한 한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돼. 근데 이 문제에서는 however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쉽게는 풀려. 자, 해볼게. 그 대신 올소의 중요성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 거고. 누차 말했지만 선생님이 첫 문제는 조금 더 서서히 꼼꼼하게 풀고 점점 빨리 풀 거야. 왜? 모든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항상 마지막 문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첫 번째 문제가 10분이야. 그럼 마지막 문제는 2분, 3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모든 문제가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쳐다보면 근데 얘는 힌트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이용할 때 목표는 뭐냐면 힌트를 이용해서 선택지가 5개인데 4개가 되고 3개가 되고 2개가 되고 1개가 되고 즉 1개가 되면 제일 좋아. 즉 힌트를 이용해서 바로 답이 보이면 제일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면 선택지를 갖다가 하다못해 오지선다를 삼지선다나 이지선다로만 좁혀줘도 엄청 유리한 거지. 즉 힌트를 통해서 선택지를 최대한 줄여. 4개를 없애버리면 제일 좋지. 왜? 바로 답을 찾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선택지를 2개만 줄여도 또는 3개만 줄여도 의미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해석으로 선택지 5개를 다 판단하지 말고 힌트를 이용하면 선택지를 훨씬 더 쉽게 줄일 수 있어. 그래서 힌트로 선택지를 줄이고 오지선다를 이지선다 또는 삼지선다로 줄이고 그럼 남은 선택지 2개 또는 3개를 놓고 해석으로 푸는 거. 그게 기본 방향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얘는 뭐냐면 큰 역할을 못 해주네. 왜? 여기서 사회학자들의 첫 번째 행위가 나와봤어. recognize.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잖아. 사회학자들이 뭐 했어? 포인트 아웃 또한 했다 그랬어. 그러면 뭐야? 적어도 사회학자들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행위가 나와버렸어. 따라서 이제 뭐야? 우리 입장에서는 얘는 더 이상 큰 힌트라고 보기는 힘들어. 그치? 자세히 본다면 더 활용할 수는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뭐야? also는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걱정할 거 없죠.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 however가 있잖아. 자, 봐봐. 여기서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 however를 표시해서 끝나지 않고 활용까지 한 사람이라면 연필 자국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 여기에. 왜? 나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다음에 common sense에 대해서 not accurate, 정확하지 않다,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뭘 기다려? 플러스가 막 나오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이걸 보는 순간 플러스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방향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의 연필 자국이 강하게 남는 거지. 그러면 however 다음에 마이너스네? 그럼 앞에 플러스가 있겠네? 그럼 연필 자국이 여기 남을 수밖에 없는 거야. 명심해야 돼. 너희는 지금 문제를 푸는 거지 독해를 하는 게 아니야. 독해는 모든 단어를 꼼꼼하게 해석하는 거고 문제풀이는 중요한 걸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연필 자국이 남아야 된다. 이해되지? 선생님, 여기에 연필 자국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나는 however를 물고 늘어졌으니까.
나의 목표는 앞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을 찾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 자, however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왔고 플러스가 나왔는데, 자, 이거 하나만 정리할게. 가벼운 거지만, 자, 우선 imagine하고 search as의 연필 자국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야. 왜냐면, 자, 항상 선생님의 글의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라 했잖아. 근데 너는 예시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만 기다린다고. 그지?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패턴이야. for example하고 for instance를 주는 거. 근데 이걸 제외하고 얘들이 뭐야? 예시의 시그널이야. 얘뿐만 아니라 얘들이 보이면 예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이 시그널이 보이면 예시인가요? 거기서 한 칸 더 전진해야 돼. 얘들이 없더라도 갑자기 특정 인물, 특정 사건, 특정 장소 등이 나왔다. 그럼 뭐야? 예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예시의 시그널을 갖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도움은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들이 안 나와도 갑자기 특정한 무언가가 나온다. 그러면 예시 아닌가? 라고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야? 분명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었고 여기는 플러스가 있었고 상카먼 센스라는 게 뭔가 도움이 된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주는 거야. 그치? 뭔가 횡단보도에서 주황색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자, 근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기다리는 건 연필 자국이 여기 났잖아. 그럼 또 어디 놔야 돼? 여기에 놔야 돼. 즉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플러스야.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럼 마이너스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플러스야. 그러면 연필 자국이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 왜? 내가 기다리는 건 플러스가 끝나고 마이너스가 시작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도 플러스였고 여기도 플러스였잖아.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다 탈락이야. 이렇게. 그잖아. 지금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플러스가 끝나고 마이너스가 시작돼야 되는데 여전히 플러스잖아. 여전히 플러스니까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요 단어 두 개의 연필 자국이 나고 너희 둘은 탈락.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강약 있는 독해가 되는 거지. 문제풀이에서. 뭔 문제겠지? 자, 요렇게 됐고, 그래서 연필 자국이 여기 두 개가 있다. 그럼 너무너무 강약이 좋은 거야. 그리고 이 두 개의 연필 자국이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 이 친구는 however를 아주 잘 활용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연필 자국이 요 네 개가 나 있으면 되게 좋지. 그러나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는 지금 플러스. 따라서 뭐야? 아직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3번을 들어가는데 for example이 나왔거든. 자, 이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연결사는 중요하게 있기로 했으니까 한번 쳐다봐 볼게. 다음 페이지로 편집해서.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얘로 풀 수도 있고 얘로 풀 수도 있는데 우선은 얘가 먼저 기준이 돼주고 얘가 나한테 출발점이 되는 거야. 얘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는 거야. 1번. 그 다음에 얘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야. 다시 한번. 얘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얘 때문에 확신을 갖는다. 무슨 말인지 해볼게. 자, 앞에서 뭐라 했냐면 common sense라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했잖아. 자, for example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 common sense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뒤에를 봤는데 그런 구체적인 예시가 전혀 없어. 그렇잖아. 뒤에를 봐볼까? 갑자기 지구가, 그치? 세계가, 지구가 평평하대. 지구는 둥근 거잖아. 그러니까 우선 이 for example을 물고 늘어지면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common sense가 문제를 해결해준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야 돼. 느닷없이 지구는 평평하대. 너무 생뚱맞은 거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뭘 가진 거야? 의구심을 가진 거야. 즉 문제의식이 여기서 발생이 된 거지.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이 발생이 됐으니까 얘를 갖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얘가 확신을 주는 거야. 자, 왜냐하면 봤더니 자, 봐봐. 여기서 이 단어가 이 지구는 평평하다 이 단어가 도저히 이쪽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 즉 문제를 해결한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게 for example로 이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여기다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느껴져? not accurate. 이게 뭐야? 지구는 둥근 건데 평평하다 했으니까 뭐야? 옛날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야. 옛날에는 상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온 거지.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던 자, 여기까지는 뭐야? 분명히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야? 상식이 잘못된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리고 실제 주어진 문장을 여기다 넣었더니 그잖아. common sense라는 건 반드시 정확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common sense가 정확하지 않은 예시로서 for example하고의 관계상 지구는 예전에는 평평하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 고를 때 봐봐. 이 문제를 갖다 복습할 때, 이 문제를 복습할 때 애들은 답은 3번이고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다고. 이러면 아무 발전이 없는 거야. 이해돼? 물론 플랫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느낄 건 뭐야? 정답에 근거되는 지점에 조금 어려운 단어를 주네? 이건 느껴야지 당연히. 그건 의도한 거야. 정답에 근거가 되는 지점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단어를 줌으로써 단어 실력을 평가한다.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정말 반복적으로 쓰이는 건 뭐다? for example하고 however라는 연결사, 그 다음에 also, 요 세 개에 대한 복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결국 계속 반복되는 건 요 세 개야. 아까 우리가 봤잖아. 지칭어, also, 연결사가 활용이 된다고. 그지? 자, 그러면 원래 선생님이 수업자를 요까지를 준비했어. 원래는. 근데 선생님 말했잖아. 선생님 수업자료를 만들 때는 우선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기출문제 출제 코드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했다. 그게 수업 준비야. 근데 내가 막상 애들하고 상담을 해보니 뜻밖의 애들이 이건 잘하는데 이걸 못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추가할 거야. 우선 첫 번째, 선생님 however하고 for example이라는 연결사 활용 잘 봤어요. also도 봤어요. 근데 지칭어는 여기는 사용이 안 됐나요? 자, 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 여기 this가 나왔지? 그럼 얘는 뭘 받는 거야? 지구는 평평하다를 받는 거지. 따라서 this, belief, this라는 지칭어가 나오면 뭐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 그럼 this, belief가 나오면 앞에 belief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아까 말했잖아. 사람들이 이 단어야. 이 단어를 갖다 이걸로 받은 거야.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즉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되었다. 그 생각하다를 뭐로 받은 거야? 이러한 믿음, 이렇게 받은 거지. 즉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이러한 생각. 어떤 생각? 지구는 평평하다는 생각,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지칭어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스펠링이 동일할 걸 기대하면 안 되니까 내용상 assume하고 believe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즉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그지? 이러한 믿음은 이렇게 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따라서 this를 이용하면, 지칭어 this를 이용하면 너도 탈락, 이렇게 되겠네. 자, 역시 뒤에 한 번 더 나왔네. 이러한 형태의 결함 있는 논리. 이 결함 있는이 받는 게 뭐겠어? 앞에를 받는 거니까 역시 뭐야? 이 this로 활용하면 역시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이렇게 잡아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주연 배우는 for example하고 however야. 그렇지만 조연 배우로 나온 also하고 지칭어 두 개도 여기서는 조연 배우지만 그 다음 문제에서는 주연 배우가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한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칭어 this 두 개 연습했지, 연결사 두 개 연습했지, also 연습했지.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보는데 여기서 선생님 생각할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됐겠다 했어. 근데 막상 선생님이 평소에 모의고사 보면서 애들의 부족했던 점을 하나만 더 말해주고 싶어. 자, 여기서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 지문의 내용이 그거였잖아. 사회학자들은 상식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생각했냐? 걔들은 헬프풀, 도움이 돼. 근데 두 번째, 정확하지 않을 수, 반드시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니란 거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애들이 뭘 착각하냐면 also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꽤 많아. 내가 현장에서 보면. 자, 연세대 또한 합격했어요. 그럼 앞에 뭐가 있기로 했어? 이 또한이 나왔다라는 건 앞에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또한이라는 표현을 쓸 거 아니야. also나 to 이런 표현을 쓰려면, also to as well 이런 걸 쓰려면 따라서 앞에 뭐가 나온다? 중앙대 합격 얘기가 나온다고. 자, 그럼 합격 1, 합격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익숙한 거지. 자, 승진을 했어. 그러면 권한이 강해진다. 승진효과 1. 월급 또한 늘어난다. 승진효과 2.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애들이 잘해. also가 나온다라는 건 반드시 앞에 뭔가 하나가 먼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앞에 있어야 그 다음에 또한이란 말을 쓸 수 있다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장은 강해.
근데 이런 문장이 약해. 즉 뭔 말이야? 여기는 플러스야. 여기는 마이너스야. 즉 얘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나오는 걸 예상한다니까. 올소가 나오면 무조건 순접인 줄 알아. 승진했네? 월급이 올라가. 권한도 올라가. 이게 아니라니까. 앞에는 플러스인데 뒤에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 대신 핵심은 뭐야? 올소는 두 번째 걸 나타낸다. 이런 느낌으로 쳐낼 수 있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올소가 항상 순접인 건 아니다. 요거까지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표로 보면 우리가 this도 여기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선 중요한 거 위주로 하면 however, example, 그 다음에 also, 그 다음에 this 이런 거 정도 활용했던 것 같아. 됐지? 우리가 지금 지칭은 앞에서 많이 활용했고 그 다음에 however를 갖다 여기서 활용했고 여기서 활용했고 그 다음에 example은 여기서 이미 활용했고. 즉 뭔 말이야? 앞에서 however 활용하는 법, example 활용하는 법, 그 다음에 this 같은 거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연습을 다 했잖아. 결국은 다 표절이야.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써먹고 있잖아. 복습만 잘했으면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자, 1번 해볼게. 자, 도전. 자,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여기서 동영상을 멈춰야 돼. 그리고 자기 스스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지칭어 올소 연결사의 관점에서 여기를 한번 채워. 그리고 나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효과가 커.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오늘 목표는 뭐다? 선생님 저는 흐름무관보다는 ABC별이 어렵고 ABC별보다는 문장삽입이 어려워.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뭐다? 선생님 흐름무관하고 ABC별이 동일하고 ABC별하고 문장삽입이 동일해요. 이걸 원해 선생님. 됐지? 동영상 멈춰. 집에서 듣는 사람은. 그리고 준비가 되면 틀어. 자, 선생님은 이제 해볼게. 1번. 자, 이 문제는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앞에 거하고 however하고 example을 활용하는 건 똑같은데 얘가 생략이 돼 있어. 그 관점으로 한번 쳐다볼게. 자, 그러면 얘는 이 문제는 요랬네. 앞에서 봤더니 어떻게 됐었냐면 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 때문에 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2번 문제는 약간 반대가 될 수 있어. 1번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 때문에 확신을 갖고 근데 이게 생략이 돼 있고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한번 쳐다볼게.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우선 봐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떤 애가 나한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갔어. 그럼 내가 그 학교로 쳐들어갔네. A라는 학교가 있어. 근데 여기에 300명의 학생이 있어.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학교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학교로 쫓아갔지.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아니 이런 애가 나한테 뭐 이렇게 행위를 했다. 난 그 친구를 좀 찾아서 어떻게든 뒤지게 때리고 싶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찾냐. 그래서 내가 알려준 거지. 키가 180 정도 됐고 몸무게가 100kg 정도 됐고 고등학생인데 대머리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면 교장이 찾기 쉽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정보가 없는 것보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기를 읽을 때 이 정보를 머리에다 악착같이 담아가야 돼. 자기가 그런 습관이 있는지 꼭 점검을 해봐. 그렇지? 그래서 문장 삽입에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땐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를 머리에 담고 가야 돼. 마치 뭐처럼? 우리가 주제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선택지를 머리에 담고 가기. 빈칸 할 때는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그 정보를 가지고 빈칸 지문을 읽기. 요약문은 지문보다는 요약문을 먼저 읽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요약문을 읽기. 그럼 저절로 강약이 나온다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라고. 자, 그런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기서 뭘 느껴야 돼? 여기서 바로 이 느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수능에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을 때 예시 인용일까? 비교 대조일까? 왜? 수능 지문은 대부분 주제를 전달하는 거니까. 수능 지문은 대부분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지문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 그래서 항상 읽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글의 주제가 뭘까? 그리고 이 글의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겠지? 이런 느낌을 쳐다보라고. 자,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서 이 느낌이 들어야 된다. 자, 법이라는 건 여기에 호소하고 종교라는 건 여기에 호소하고 제도라는 건 여기에 호소한대. 누가 봐도 예시 열거의 느낌이 난다고. 여기서 예시 열거의 느낌을 받았으면 아주 좋은 거야. 그리고 이 글 자체가 이미 이 글 자체가 주장 플러스 뒷받침의 형태를 띠게 돼 있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항상 이런 글의 전개 방식을 제발 머리에 담아두고 그걸 기본으로 지문을 갖다 쳐다보면 이 두 개로 자꾸 보이게 된다고. 연습 좀 해봐. 자, 그러면 여기서 예시 열거의 느낌이 있네? 이런 걸 잡았으면 아주 좋아. 자, 근데 그게 안 됐어도 풀 수는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읽어볼게.
자, 과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증거가 기존의 지식을 논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contradict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럼 뭐야? 문장 삽입이 약한 게 아니고 그냥 단어가 약한 거야. 자기의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즉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 플랫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지구는 둥근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같은 말이 또 나왔네. 자, 과학이라는 건 새로운 증거가 이전의 믿음을, 자, 이게 똑같은 표현이겠네. correct, 올바르게 고쳐주는 거다.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말은 과학이라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과거의 지식이나 믿음을 올바르게 수정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힌트가 나오는데 디스가 나왔네. 자, 아까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디스가 나온다는 건 앞문장을 받는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디스가 받는 건 뭐겠어? 이런 과학의 특징이겠지. 이런 과학의 특징. 새로운 증거가 과거의 지식이나 믿음을 수정한다라는 이런 것은, 이런 과학의 특징은, 자, 만들어줍니다. 과학을 다르게, 뭐하고? 다른 학문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여기가 떠오르면 아주 좋은 상태. 그러잖아. 나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지. 그러잖아. 분명 여기는 과학을 했고 여기는 법하고 종교하고 제도를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 에브리 아더가 이걸 나타내나?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은 상태. 그래서 여기서 예시 열거를 느꼈으면 좋고, 그게 안 됐으면 여기서라도 이걸 느꼈으면 좋고. 자, 근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 가장 수험생이 할 수 있는 거. 왜? 우리가 얘는 친하잖아. 얘는 수도 없이 연습했잖아. 수천 번. 주제에서도 연습했고 모든 유형에서 역접 연습은 다 했으니까. 자, however가 나왔다라는 건 뭐야? 그러나가 나왔다라는 건 항상 대칭성을 만들어야 되잖아. 앞에 문제도 그렇게 풀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 앞문장이 뭐야?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니 아예 똑같다니까. 우리가 좀 전에 첫 번째 문제도 뭐야? however를 갖다 딱 물고 늘어져서 앞에는 common sense에 대해서 플러스가 나올 거고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풀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자, however가 나왔네? 그럼 나는 뭘 느껴야 돼? 요 2번의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칭성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however의 원래 위치는 여기니까. 자, 그러면 자, 쳐다봤어. 그랬더니 앞에서는 뭐가 보여? 자, 과학이라는 게 다른 학문하고 different 다르대.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앞에는 과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점이 나왔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대칭성이면. 당연히 뭐가 나와? similar나 이런 게 나오겠지. 유사점이 나올 거 아니야. 유사점 또는 공통점. 근데 뒤에를 봤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안 보여. 그래서 자, 이번에는 뭐야? 얘 때문에 뭐가 된 거야? 문제의식이 생긴 거야, 내가. 이상하다. 대칭성이 안 보이네. 자, 밑에 봐봐. 자, 내용상 역접의 느낌이 안 나. 즉 이 두 개의 대칭성이 느껴지지 않아. 따라서 however가 2번의 앞문장하고 2번의 뒷문장을 연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자,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어. 그 순간 바로 어떻게? 얘를 쳐다봐. 쳐다봤더니 아, 그러면 여기에 예시가 생략됐고 이 세 개가 예시로서 나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우선 여기서 뭐라 했어? 여기서 자, 과학의 이런 특징이 과학과 다른 학문을 다르게 만들어준다 했잖아. 그치? 자, 다른 학문과 과학이 디퍼런트하대. 자, 그래 놓고 여기서는 however가 나왔잖아. 자, 그러나를 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를 준 다음에 앞문장을 넣어봤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앞문장을 넣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아, 다른 학문의 예시로서 법, 다른 분야, 제도, 종교 이런 게 나온 거야. 다른 분야로서. 그리고 그러나를 통해서 뒤에는 뭘 준 거야? 과학을 준 거야. 그러면 다른 학문하고 과학은 다릅니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 놓고 여기서 뭐야? 예시로 뒷받침을 친 거지. 그지? 예시로 뒷받침을 친 거지. 그래서 이런 느낌. 근데 저기다가 예시를 생략하니까 훨씬 불편해 보인 거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 갑자기 어떤 특정한 게 법, 종교, 제도 이런 게 나왔잖아. 그리고 얘는 뭔가 과학하고 다른 분야로서 비교가 될 수 있는 형태고. 그러면 얘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딱 넣어봤더니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다른 학문과 과학은 디퍼런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법이나 제도나 종교 같은 분야는 과학과는 이런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으니까 대칭성을 만들 거 아니야. 즉 여기서 이 different하고 however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도 핵심은 뭐였어? 결국 핵심은 이 however를 물고 늘어지면 however가 이번에 앞문장과 뒷문장의 대칭성을 만드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게 이 문제의 답을 갖다 찾아감에 있어서 첫 출발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얘를 딱 넣어보면 아, 예시가 생략됐구나 이 느낌이 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 주장 다음에 예시로서 뒷받침 이런 느낌.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자 그럼 검토 한번 해볼까? 역시 도표에다 놓고 여기서는 1번하고 똑같네. however하고 example also로 풀었네. 얘는 however하고 for example로 풀었어. 근데 얘가 생략이 돼 있을 뿐인 거지. 그치? 자 2번 도전. 마찬가지야. 동영상을 멈추고 자기 스스로 여기를 갖다 지칭어 also 연결사로 채워. 오케이? 그리고 준비가 되면 선생님 동영상을 듣는 거야.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좋아. 오케이? 준비된 사람은 동영상을 들어. 자,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제 됐음을 전제로 해볼게. 자, 준비된 사람만 들어야 돼. 자, 2번도 역시 나는 뭐야? 지칭어 also 연결사로 풀어야지 이 느낌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칭어 also 연결사 위주로 읽을 거야. 그럼 저절로 강약이 딱 나온다니까. 중요한 건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이게 딱 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스는 당연히 될 거고 좋은 습관을 가진 애들은 여기가 잘 돼. 왜냐하면 계속 선생님이 말했잖아. 부정을 놓쳐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반대 답을 고르게 돼 있는다고. 따라서 부정 적도사 또는 부정어 이런 건 항상 연필 자국을 남기는 습관을 들여. 그래서 디스라는 건 문장 삽입 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정 접두사하고 부정어는 수능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다 중요한 거고. 그렇지?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러면 역시 무의식적인 표시는 디스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디스로 활용을 했는지 한번 쳐다볼게.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데디아를. 이것이 뭐냐면 어떤 비공식적인 평가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아, 뭔가 비공식적인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했구나. 근데 비공식적인 평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요즘은 야, 면접 볼 때 사무실에서 보면 잘 모르겠어 사람을. 얘가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지내고 보니까 이상해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요즘 뭐야? 회사별로 어떤 면접을 갖다 MT를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술도 먹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평가, 술 한잔하고 밥도 먹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비공식적인 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 뭐야? 부정적인 가치 판단한 거야. 우리의 상식으로 풀면 안 돼. 그냥 이 사람은 비공식적인 면접은 사무실에서 딱 양복 입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술 한잔하고 그러면 자기의 감정이 섞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 봐. 철저하게 이 사람의 시선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 문장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즉, 디스가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 즉, 뭔 말이야? 공식적인 평가하고 비공식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비공식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 즉, 비공식적인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것은 의미한다. 무엇을? 비공식적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음을. 이렇게 되겠지. 됐지? 이 정도 잡으면 출발의 조건은 된 거야. 자, 가볼게. 자, 모든 평가라는 것은, 모든 평가 과정이라는 것은 자, 스트럭처 돼야 되고 컨시스턴트 돼야 된대. 자, 그나마 이 문제가 좋아지려면 얘를 빼버려야 돼. 그래야지 더 어려워져. 자, 모든 평가 과정이라는 것은 자, 구조화,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느낌이 덜 오잖아. 선생님 누차 말했어. 생각해봐. 내가 갑자기 야, 우리의 모든 평가 과정을 좀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자. 느낌이 안 오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무조건 뭔가 글이, 문장이 불완전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일 때는 무조건 뭐가 붙는다? 뒤에 구체화가 붙는다. 이해되지? 그리고 그 구체화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다? for example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for example이라는 게 항상 나오는 게 아니야. for example 없이도 지가 문장을 써놓고 이게 좀 막연하고 불완전하면 반드시 구체화하는 작업을 붙이게 돼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or example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아, 그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아, structured가 어떤 말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쳐다보면 얘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야? 이걸 나타내겠지. 즉,
면접을 봐. 자, A라는 사람이 면접을 봐. 300명을 봐. 그러면 뭐야?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게는 자, 2 곱하기 3이 뭐예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자기 학교 후배야. 그럼 너무 쉽잖아. 근데 B라는 사람은 2345 곱하기 3456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니, 둘 다 곱셈을 물어봤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얘는 너무 쉽고 얘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 둘 다 곱셈이고 얘도 2하고 3이 들어가고 얘도 2하고 3이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즉, 체계화라는 건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줘야 된다. 그잖아. 난이도도 비슷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야. 아, 여기서 그러면 이 체계화라는 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걸 나타낸다. 여기까지 잡았어. 선생님, 답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이 연습을 시켜요?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중요해. 모든 유형에서. 오케이? for example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힌트가 나오기 시작하네. 자, 어떻게 돼야 돼? 무의식적인 표시가 됐어야지. 지칭어다, also다 이렇게 돼야지. 여기까지는 무의식적. 자, 이제 뭘 한다? 의식적인 표시를 한다. 돼이니까 뭘 해야 돼? 앞에 해석을 해서. 아니, 생각해봐. 얘를 활용하려면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지칭어 also 연결사로만 풀어. 그럼 뭐야? 진짜 그걸로만 푼다? 아니지. 아니, 여기서 데이가 가르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것만 활용해. 그럼 뭐야? 이거에 관련된 걸 강하게 해석해. 이 말이라고. 그러면 저로 중요한 건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가 저절로 되니까. 해석을 해봤더니 데이는 얘를 가리키고 복수, 꼭 수일치 판단 점검해야 돼. 그 다음에 also가 나왔으니까 얘는 2일 거고 앞에 1이 있어야 되네? 여기 1이 있네. 물었다. 또한 물었다. 나쁘지 않아. 따라서 데이하고 also를 갖다 물고 늘어지면 얘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자, 됐고 1번 앞문장과 뒷문장은 연결이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문장 삽입이란 건 뭐냐면 자, 이렇게 가. 이렇게. 근데 갑자기 글의 방향이 이렇게 꺾여. 이건 쉬운 거야. 근데 이렇게 살짝 꺾여. 이건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180도 바뀌면 쉽고 한 30도 정도 꺾이면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찌됐든 요 기준점으로 본다면 뭔가 꺾이잖아. 그래서 항상 글이 뭔가 가다가 툭 튄다. 뭔가 논리적으로 꺾인다. 이런 느낌을 갖다 예민하게 관찰하면 되겠네. 근데 그 힌트는 무조건 지칭어 also 연결사로 주게 돼 있다고. 자, 그럼 1번 탈락시키고 2번은 사실은 2번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풀면 2번은 괜찮잖아. 왜? 체계화라는 건 지원자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해야 되고 같은 기준을 줘야 돼. 자, 얘는 토익 990점 기준으로 뽑았어. 얘들은 토익 500점 기준으로 뽑았어. 그러면 뭐야? 기준이 안 맞잖아. 그런 거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여기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번이 맞을까 틀릴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무조건 어떻게 쳐라? 그냥 세모를 치라고. 근데 5번에서 만약에 X가 떴어.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O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세모를 과감하게 치라고. 아니 근데 선생님 만약에 얘를 세모 쳤는데 얘도 세모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두 개만 넣고 다시 풀면 되잖아. 둘 중에 더 나쁜 놈을 고르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 자, 다음 페이지로 편집을 해봅시다. 자, 같은 기준, 같은 질문 이런 거 그게 체계화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체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거네. 신뢰성을. 그치? 신뢰성을 높여주는 거야. 갔더니 이제 면접이 끝나고 딱 나왔어. 그래서 야, 니는 뭐 물어보디? 그랬더니 2 곱하기 3을 물어보던데? 그랬더니 야, 그 사람 왜 너한테는 그렇게 쉬운 걸 물어봤대? 아, 그 사람이 면접관 중에 한 명이 우리 동아리 선배였어. 뭐 이렇게 되면 뭐야? 야, 여기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직원을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둘 다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어. 그럼 뭐야? 이 회사는 굉장히 공정하네? 신뢰할 만하네? 이렇게 될 거라고. 즉, 체계를 갖는다라는 건 우선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올소를 한번 봤잖아. 근데 얘는 뒤에 나오는 올소에 비하면 중요성이 덜해. 얘가 아주 중요한 올소야. 자, 우선 그럼 두 가지 관점으로 봐볼게. 첫 번째, 표시가 됐나요? 두 번째, 활용이 됐나요? 자, 우선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있어야 돼. 첫 번째, 자기가 점검할 거. 두 번째, 자, 얘가 올소가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 올소가 나왔네? 그럼 이게 두 번째겠지? 앞에 1번 찾아야지? 오케이. 첫 번째 S급, 두 번째 S급, 올소 적당. 이렇게 풀었잖아.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올수가 나왔으니까 앞에 1, 뒤에 2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또 아니니까. 그잖아. 선생님 저 파스타 또한 먹고 싶어요. 그럼 뭐야? 뭔가 앞에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먹고 싶은 거 이야기를 했겠을 거 아니야. 따라서 뭔가를 말했어야 또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앞에 뭔가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표시하고 이 올수를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겠지. 아, 체계를 가지면 첫 번째 장점은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고, 체계를 가지면 두 번째 장점은 컨트리뷰트 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체계를 갖는다는 거의 첫 번째 장점은 improve, 체계를 갖는다는 거의 두 번째 장점은 contribute. 따라서 올소가 적당하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너 때문에 탈락. 근데 중요한 건 이 올소를 이용해서 4번을 탈락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올소를 이용해서 1번, 2번을 찾았잖아. 그럼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뭘 볼 수 있어? 자, 구조를 갖는 거, 스트럭처를 갖는 거의 장점 첫 번째, 체계적인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 시스템을 만드는 거의 장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언스트럭처가 나오는데 이 언이 너무 이상해. 왜? 앞에서는 전부 다 체계적인 거에 대한 장점을 막 이야기했잖아. 갑자기 근데 뭐야? 지칭어 다음에 체계적이지 않은 얘기가 나왔어.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이 올수를 활용하는 건 단순하게 4번은 들어가면 안 돼요. 4번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자연스러워요. 이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5번이 답이다를 갖다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올수하고 이거 디즈로 푸는 거야. 자, 디즈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니까 점검만 한번 해볼게. 자, 디즈는 점검만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디즈가 나왔는데 이 디즈를 우리가 앞에서 두 번인 아주 노골적으로 배웠어. 해볼게. 14강의 2번에서 자, 우리는 자, B가 예상 1번이고 과연 둘 중에 2번은 뭘까 그랬을 때 A는 부적절하다 했어. 왜? 아니, 지칭어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그럼 앞에 뭔가 이코노미, 이러한 경제적 이익 그랬으니까 경제적 이익, 경제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경제 얘기가 없어. 따라서 A는 탈락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뭐겠어? 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 C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코노믹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경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쳐다봤더니 과연 C에는 경제 얘기가 있나요? 봤더니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이 디스 다음에 형용사 명사가 왔을 때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을 했어. 하나만 더 봐볼까? 14강의 3번. 여긴 더 대박이었지. 이 문제는 해석으로 풀면 엄청 어려웠는데 힌트로 풀면 할만했지. 자, 주어진 문장이 있고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고르는데 자, 마찬가지네. 지칭어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자, 이러한 자극들이 나왔어. 그럼 여기 자극 얘기가 있었는데 없어. 따라서 얘는 탈락이야. 자, 그래서 C를 갖다 예상 1번으로 잡았네. 자, 그러면 C 다음에 B가 오려면 역시 여기에 자극 얘기가 있어야 돼. 또 자극 얘기가 없어. 그잖아. These stimuli,가 나오려면 여기 스티뮬라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없잖아. 그럼 또 탈락. 자, 그럼 마지막에 A, B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A에는 자극 얘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지. 그러면 지칭어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러면 이 문제 아예 똑같은 거야. 자, 지칭어 다음에 unstructured가 나왔어. 이러한 체계적이지 않은 만남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앞에는 뭔 얘기가 나왔어? 자, olso를 통해서 우리가 찾은 거, 체계적인 거의 장점 첫 번째, 체계적인 거의 장점 두 번째. 근데 갑자기 이러한 체계적이지 않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디스 때문에 어색해. 그럼 여기를 갖다 넣어야지. 쳐다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재진술이 걸린 거야.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은 뜻이야. 비공식적인, 체계적이지 않은, 이 말이 되는 거지. 따라서 지칭어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단어를 눈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돼? 의미로 쫓아가야 돼. 의미로. 선생님, 그러면 5번에 들어가려면 아까 이코노믹처럼 여기에 이 unstructured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근데 그게 꼭 스펠링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아까 우리가 assume하고 belief를 봤던 것처럼.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unstructured하고 informal이 같은 말이니까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걸린다. 됐지? 즉 5번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게 된 건 뭐야? these 다음에 unstructured가 나왔는데 앞에는 전부 다 뭐만 있었어? structure만 있었다는 거지. 됐지? 이렇게 풀어내면.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 결론은. 자, 15강의 2번 문제의 결론은
also하고 this로 풀면 됩니다. 그렇잖아. also하고 this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also 활용하는 방법 다 배웠고 this 활용하는 방법 뒤지게 배웠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 혹시 문제도 뭐야? 그냥 표절이야. 앞에 문제하고 다 똑같다. 자, 15강에서 한번 도전. 자, 15강에서 한번 도전합시다. 마찬가지야. 여기를 자기가 지칭 also 연결사로 먼저 채워. 동영상을 멈추고 여기를 지칭 also 연결사의 관점에서 채우고 다 채운 사람은 동영상을 틀면 되겠네. 자, 선생님은 풀어볼게. 자, 이 문제를 갖다 푸는데 우선 이 문제는 인디드의 연필자국이 있어야 되고 지칭의 연필자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연필자국이 있으면 안 되겠지. 왜? 이 두 개는 이 세용법 5가지 중에서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어, 비인칭주어, 강조구문. 얘는 대명사니까 지칭어야. 근데 얘는 뭐야? 가주어니까 쓰면 안 된다고. 이 세용법 중에서는 대명사 경우만 지칭어로 사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힌트는 잡았고 자, 어찌됐든 얘를 뒤지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까? 대디아라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대디아가 뭐냐면 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그런 비용이라는 게 제로돼. 뭔가를 사용하는데 이시니까 단수겠지. 어떤 단수의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최적의 비용, 사회적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대중들은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무료로 할 수 있어야 돼. 즉 뭐야? 그거에 대한 접근, 이용 이런 게 뭐야? 돈을 안 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비용도 따로 안 드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머리에 담아놓고 출발하는데 우선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못했지만 이 인디드라는 건 출제자가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연결사야. 자, 우리가 9강에서 Let's check이라고 해서 봤어. 인디드를 이용해서 푸는 거. 자, 인디드가 나온다라는 건 앞뒤의 내용이 유사하다 이렇게 풀었는데 앞에서 뭐라 했어? 자, 컨벤션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뒤에는 갑자기 컨벤션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인디드는 앞뒤의 내용이 유사하니까 얘하고 얘는 내용이 단어가 유사해야 돼. 따라서 이 modification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디드를 활용하는 걸 9강의 첫 번째 문제에서 연습을 했었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주연이었고 여기서는 조연에 불과해. 뭔 말이지? 이건 잡아놓고.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 자, 저작권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권리야. 일정 기간 동안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런 거지. 자, 근데 왜냐하면 그지? 여기서 이 단어의 연필 자국이 있으면 아주 좋은 습관이야. 영어에서 2라는 숫자는 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비교 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 더군다나 여기에 둘 사이에 타협이라 그랬으니까 이 단어는 두 개가 대칭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타협이겠지.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타협을 할 필요가 없잖아.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할 때 타협을 하는 거니까. 됐지? 투라는 거 단어가 비교 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뒤에도 나왔네. 창작과 이용. 즉 어떤 창작과 그지? 어떤 대중의 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좀 더 쳐다보면 나오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익숙한 건 on the other hand인데 실제로는 얘는 항상 자, 비교 대조가 나올 건 이미 예상을 했고 on the other hand는 앞에는 뭐가 있어? on the one hand가 있어. 즉 한 손에는 이거, 반면에 다른 손에는 이거 이런 느낌이거든. 따라서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 앞에는 on the one hand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on the one hand는 생략을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앞에 on the one hand를 파란색, on the other hand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자, 예술의 창작이라는 것은 최대한 막 예술가들한테 막 뭔가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창작 활동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돼. 반면에 저작권을 인정해주면 대중들은 그것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요. 그잖아. 자,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네가 자 예술을 해. 그 대신 네가 어떤 예술품을 만들면 너의 독점적인 권리를 줄게. 그러면 사람들은 엄청난 힘든 시간을 참아낼 수 있어. 왜? 내가 이걸 완성만 하면 나한테 독점적인 권리가 오니까. 반대로 대중들은 그걸 이용하고 싶어. 근데 그때마다 엄청난 돈을 내야 돼. 그럼 또 힘들잖아. 그래서 창작자의 권리를 막 지켜주면 대중들의 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 칠판 봐볼게. 우선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첫 번째 자기가 돼야 될 건 뭐냐면
자, 대중에 의한 접근이 제한된다. 대중에 의한 접근? 나 본 적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아. 자기가 이게 되는지를 봐봐. 즉, 분명히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떠올라야 돼. 뭐가?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즉, 여기서 이 느낌이 난 사람은 어떤 습관이 있는 거야? 문장 삽입을 풀 때 주어진 문장을 머리에 담고 지문을 계속 읽고 있다는 증거야. 이게 안 됐다. 그럼 뭔 말이야? 주어진 문장을 머리에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실제로는 머리에 담지를 못했다는 증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한번 꼭 점검을 해봐. 자, 다음 페이지로 바꿔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결국 창작자하고 대중의 이용 이 두 개를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 자, 정말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는 이걸 활용 안 했으면 아무 발전이 없는 거야. This is because.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어. 선생님이 동영상을 선생님 강의 하나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6월 30일 날 흐름무관 할 때 이걸 했더라고 이미. 그리고 선생님 그걸 칠판에다 이렇게 띄웠었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어떻게 했었냐면,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요 두 개는 대칭성, 요 두 개가 대칭성, 그 다음에 요것들이 역시 반대말. 따라서 전부 다 네 칸이 서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한 칸만 알면 우리는 나머지 세 칸을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쉬운 한 칸은 너희들이 because에 익숙하니까 because는 뒤에 뭐가 나와? 이유나 원인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반대니까 결과, 여기도 반대니까 결과, 여기는 반대니까 이유, 원인,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this is because를 딱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돼? 앞에 결과고 뒤에 원인, 이유였나? 이렇게 해야 돼. 즉 뭐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러나를 보는 순간 앞뒤에 대칭성 있나? 이렇게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지. 연결사를 만나면 무조건 앞뒤의 관계가 정해져 있어. 약속이 돼 있다고. 그 약속에 부합하는지 그걸 점검하면 돼. 연결사를 딱 보면 그 연결사는 이미 약속이 돼 있어. 그러나가 나왔다. 그럼 앞뒤는 무조건 대칭성. This is because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는 결과, 뒤에는 이유, 원인. 그 공식이 깨져. 그럼으로써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this is because를 활용했다면, 자, this is because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출제 코드고, 그러면 앞에는 당연히 결과가 있었을 거고, 뒤에는 이유, 원인이 나오겠지. 자, 이걸 갖다 외우고 있으면 이제 해보는 거지. 자, 여기다 넣어봅시다. 앞에 뭐라 했어? 대중의 접근이 제한된대. 자, this is because가 나오고 앞에 있는 결과는 대중의 접근이 제한된다. 뒤에를 봐볼까? 그러면 대중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 작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는 뭐가 나왔어? 지적인 재산권, 지적인 권리라는 건 대중의 소유래. 대중의 권리래. 조금 너무 안 맞아. 자, 지적인 권리, 그지? 저작권 같은 건 대중의 권리래. 그러면 대중의 권리야. 그러니까 대중은 접근할 수 없어. 말이 안 되잖아. 즉, this is because를 기준으로 본다면 3번 앞문장하고 3번 뒷문장이 this is because 용법에 맞지를 않아.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를 의심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를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어? 여기에는, 자, 여기에다가 이 문장을 넣어보면 뭐라고 나왔어? 그지? 여기다 넣어보면 결과니까 앞에가 대중은 자, 무료로 이용해야 된다. 이게 나왔네? 그러면 맞네. 자,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은 대중의 권리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중은 무료로 이용해야 돼. 이건 너무 자연스럽잖아. 분명히 원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지? this is because는 정해져 있고 뒤에는, 자, 원인은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은 대중의 권리야. 근데 원래 앞에 있던 건 뭐야? 대중이 접근할 수 없대. 그러면 이건 맞지가 않아. 그러면 이 문장을 넣어봤네. 자, 지적재산권은 대중의 권리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중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이건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여기가 답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용법이 정리가 돼야 된다. 됐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걸 갖다 모르면 아무 발전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뭐야? 여기만 채우면 나머지 나머지 세 칸을 채울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마지막 문제. 자, 그럼 점검만 한번 해봅시다. 또 도표에다가.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뭘로 푸는 거야? 아, 그 대신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만. 이것도 생각 밖으로 안 되던데, 여기서 우리가
이 더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 더우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와서 자 접속사로서 비록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얘가 그냥 지 혼자서 but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냥 그러나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즉 더우라는 애가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나타나면 비록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지 혼자 그냥 나왔어. 그럼 뭐야? 그러나 but하고 똑같은 의미야. 됐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더우가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있지 않으면 그때는 뭐다? 지 혼자서 그냥 부사로서 그러나 이렇게 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보면 앞에는 전부 다 뭐야? 앞에는 대중의 이용 즉 빨간색을 강조했잖아. 그럼 여기 그러다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얘기가 나오겠지. 즉 파란색이 나오겠네. 즉 자 대중의 사용을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 나왔었고 근데 여기 더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살펴보면 자 어떤 예술 작품을 사용하는데 어떤 비용 청구를 갖다 허락하지 않으면 그치? 그런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뭘 실패하는 거야? 창작이라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실패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더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뭐야? 대중의 이용을 갖다 강조했으면 여기서는 뭐야? 어떤 창작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올 걸 예상을 했어야 돼. 뭐 때문에? 이 더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더우의 용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나오는 접속사일 때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근데 더우가 혼자서 나오면 뭐야? 그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되겠네. 자 마지막 문제 점검할 건데 우선 표만 채워볼게. 자 여기서는 뭘로 풀었어야 돼? This is because로 풀었어야 돼. 근데 시험에서 여기서는 답 고르는데 중요하지 않았지만 indeed하고 더우의 용법을 기억하라는 거. 됐지? indeed는 기본적으로 순접, 얘는 기본적으로 역접. 이 느낌을 잡고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자 이 문제는 해석으로 풀면 세상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이 문제는 힌트 2개를 준 것까지는 기출문제처럼 아주 잘 줬어. 근데 이 right off란 단어가 고등학생을 넘어서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반드시 줬어야 돼. 근데 이걸 못 준 거지. 즉 이 단어는 무엇을 무시하다, 가치 없게 여기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동사야. 근데 너희들은 그냥 right 그러니까 뭐야? 뭐 쓰다, 적다 이렇게 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다고. 따라서 이 문제가 기출문제 수준이 되려면 반드시 이 단어를 줬어야 돼. 됐지? 자 동영상 듣는 사람은 이 right off라는 단어가 그지? 이 right off 2번 뒤에 있는 이 right off라는 단어가 무엇을 무시하다, 무엇을 가치 없게 여기다 이런 표현이었다는 걸 알고 풀어봐. 그리고 그 관점에서 여기를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선생님 동영상을 틀면 되겠네. 동영상 멈추고 자 스타트. 자 선생님은 풀어볼게. 준비된 사람만 틀어야 돼. 자 우선 이 문제를 풀 땐 첫 번째 퓨가 번쩍해야지. 준부정어 few, little, few, hardly,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이건 반드시 잡고 있어야 돼. 자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보면 데디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쉽게 바꾸면 그거지.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범위 어떤 시에 대한 범위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내신 때 시를 분석하는 건 진짜 시를 즐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국어시험에서 시에 관련된 걸 많이 틀렸어. 그럼 이 사람이 시에 대해서 재능도 없고 취향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 즉 이 사람이 학교 시험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얘는 시에 대해서는 좀 재능이 없네, 예민함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말했어.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힌트로 풀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전진하는데 이걸 보고 번쩍해야 돼. 자 many people을 딱 봤어. 많은 사람들. 뭘 느껴야 돼?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흔히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뭐야? 무조건 통념 다음에 역접을 주고 나의 주장. 통념, 역접, 나의 주장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선생님 이건 통념의 느낌이네요. 여기에 역접이 있네요. 이렇게 푸는 거지. 이 문제가 답을 고르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왜 내가 이걸 해? 너무너무 중요한 글의 전개 방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라고. 그렇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설득해. 뭐라고? 이런 표현 한번 생각해볼까? 뭐야? 나는
수학 머리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뭐야? 수학에 도저히 해도 안 돼. 그런 애들이 뭐야? 야, 난 수학 머리가 없나 봐. 난 수학 머리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디스 다음에 지칭어가 나왔네요. 이건 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컨빈스가 있어야 돼. 그지? 뭔가 확신시키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잖아. 선생님 그럼 지칭어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앞에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재진술이 걸렸지. 얘가 뭘 나타내는 거야? 퍼슈이드의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그지? 설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설득, 나 스스로가 난 수학머리가 아닌가 봐 이렇게 나를 설득했어. 그지? 이러한 설득이나 확신은 나를 좀 더 어떻게 만들어줘? 안전하게 만들어줘. 즉 뭐냐면 야, 네 수학 너무 못한다 이게 아니고 야, 난 수학 안 해. 난 수학머리가 아닌가 봐. 난 다른 거 할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지가 지 스스로를 갖다 뭐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러나가 나왔어. 해석이 어려워. 앞에는 자, 재능이 없대. 그럼 뒤에는 그냥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더군다나 아무리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건 잡을 거야. 노 헤드가 있고 여기는 뭐야? 해부 헤드가 있고. 자, 머리가 없다? 머리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아, 여기는 뭔가 재능이 없는 얘기, 재능이 있는 얘기 이렇게 되겠구나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를 완벽하게 해석해서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어. 실제로 고등학생이 2분 동안 이 문제를 풀 때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어찌됐든 벗을 기준으로 재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 얘는 뭐야? 재능이 있는 경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더 플러스 명사인데 이 더는 활용하나요? 아니지. 왜? 뒤에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이 더는 지칭어로 활용하면 안 돼. 앞에서 연습했고. 자, 그러면 어떤 재능 있는 독자 얘기가 나왔네. 그리고 그 여기서 히스가 받는 건 더 리더겠네. 왜냐면 더 리더즈가 아니잖아. 더 리더즈였으면 대어로 받았을 텐데 여기선 단수니까 his나 또는 her 이렇게 받으면 되겠네. 자, 어찌됐든 재능이 있어. 그리고 관심도 있나 봐. 재능이 있고 머리도 있고 관심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이 사라졌어. 언제? 너무 지루한 가르침 때문에. 중간고사 때 내신하는데 맨날 왜 이래? 이해를 시키지도 않고 맨날 암기만 시켜. 그럼 뭐야?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뭔가 내신이라는 건 그냥 뭐야? 그냥 무조건 단순 반복, 암기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거니까. 그런 가르침 때문에 재능도 있고 흥미도 있던 사람이 그런 흥미가 사라져 본 거야. 자, 그러면 자, 예시 나왔어. 우리한테는 세상 보물이잖아. 자, 뒤로 넘겨서 자세히 한번 봐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편집해 볼게. 그러면 이제 어찌 되는 거야? 여기서 자, 어찌됐든 지금 자, 재능도 있어. 관심도 있어. 근데 그런 관심이 너무 지루한 가르침 때문에 사라져 버렸어. 이제 흥미가 떨어져 버렸어.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우선 첫 번째 대칭성을 만들 건데 우선 하나 다른 걸 먼저 봐볼게. 우선 여기서 번쩍할 수 있어. 대의. 왜냐면 나는 지금 봐봐. 분명히 자, 그 독자 그 다음에 이게 단수니까 히스로 받았어. 그러면 단수였어. 단수였어. 근데 느닷없이 복수가 나온다? 이게 우선 좀 이상해. 첫 번째로. 우선 첫 번째. 불가능한 건 아니지. 왜? 여기에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 복수가 나왔으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분명히 해석상 얘하고 얘를 타고 가고 있거든. 따라서 단수에서 복수로 바뀐다는 게 우선 좀 이상하네. 됐지? 자, 근데 더 확실한 건 뭐겠어? 당연히 우리한테는 얘가 있잖아. 무조건 어떻게 만든다? 그러다가 나왔으니까 대칭성을 만든다. 앞에서 계속 연습했잖아. 이건 유형불문하고. 자, 그러면 나는 이건 좀 어색은 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얘는 세모야. 확실한 건 아니야. 자, 얘를 물고 늘어져야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럼 나의 목표는 뭐야? 2번을 기준으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의 대칭성. 그래야 얘에 걸리니까. 그럼 똑같지 않냐?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 자, this is because가 나왔네? 그러면 앞에는 결과, 뒤에는 이유, 원인이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의심. 똑같잖아. 자, 예시니까 2번의 앞문장하고 뒷문장은 대칭성이 돼야 돼. 점검해볼게. 여기서 뭐라 했어? 자, 재능도 있고 흥미도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대. 자, 그럼 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어떤 재능이나 흥미. 그지? 분명히 얘는 수학에 있어서 흥미가 있었어. 근데 그 흥미가 사라졌어. 그럼 요 뒤에를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요 뒤에를 봤더니 어떤 지적인 즐거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그지? 그러면 수학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다. 그러나 지적인 즐거움, 어떤 학문에 대한 지적인 즐거움이 살아났다. 되살아났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아까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 얘가? 무가치하게 여기다 이런 느낌을 했죠. 그러면 이 라이드 오프, 즉
학문적 즐거움 따위는 걔나 줘버려. 이런 거였잖아. 그럼 이 라이드오프하고 킬드가 같은 느낌이잖아. 분명히 이 얘 때문에 대칭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이드오프하고 킬드는 뭐야? 대칭성이 아니고 오히려 뭐야? 비슷한 느낌이라고.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도 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however에 대한 뭐야? 그냥 복습에 불과한 거야. 똑같은 문제라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뭘로 풀면 되겠어? 역접 연결사 yet. 그 다음에 지칭어 D. 그럼 봐봐. 역접 연결사하고 지칭어. 앞에서 수도 없이 내. 역접 연결사 지칭어. 역접 연결사 지칭어. 그 다음 역접 연결사 지칭어. 이렇게 풀었잖아. 그럼 이 문제는 아예 똑같은 문제야. 자, 봐봐. 15문제가 전부 다 지칭어 also 연결사로 풀린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빈칸은 결국 가면 다 비슷해져. 4개 중에서 1개 정도 틀려. 마지막 되면. 많이 틀리면 2개. 근데 대부분 빈칸은 4개 중에서 그지? 2개나 3개를 맞아. 근데 얘는 5개 중에서 열심히 하면 5개를 다 맞을 수 있고 열심히 안 하면 2개밖에 못 맞는다니까. 이건 차이가 너무 크다고. 따라서 흐름무관 A, B, C 배열 문장 삽입을 먼저 해. 빈칸보다. 그리고 봐봐. 독하게 마음먹고 빈칸에서 1-2개 틀린다 쳐도 이것만 맞으면 1등급 맞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근데 빈칸하고 얘의 차이점 뭐야? 얘는 그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31번에서 34번 빈칸, 그 다음에 35번에서 39번 순서. 자, 이게 5문제고 이게 4문제. 자,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한 2개 나오고 여기서도 어려운 게 2개 나오거든? 근데 얘는 기술이 먹히지가 않아. 근데 얘는 기술이 먹혀.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게 좋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9월 이후로는 철저하게 개인별 약점, 그 다음에 고난도 유형 이렇게만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우리를 주로 괴롭혔던 좀 어려운 유형, 빈칸, 문장 삽입, A, B, C 배열, 그 다음에 뭐 낱말, 어법, 장문 2문제 이런 거 위주로 할 거고, 선생님 근데 그거 말고 저는 뭐 주제나 다른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럼 개인별로 자료를 다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치? 고생했습니다.